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등 전국이 30도에서 34도로 어제보다 7도 정도 높겠습니다. 아나운서 조항리였습니다. KBS 1라디오. 야, 왜? 점심시간에 뭐하냐? 자야지. 야, 그러지 말고 이거 한번 들어봐. 뭔데? 지금 당장 라디오를 켜봐. 나른한 오후 깨울 시사 토크쇼. 모두가 즐길 수 있고 함께하는 시간. 유쾌하고도 신나는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합니다. 시사본부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730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와 콩,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다시 들으실 수 있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시사본부 또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영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2부 한 주간의 언론 보도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시간 정상근 알파고의 와치독 시간입니다.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자만 아메리카의 알파고 신하씨 외신 기자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알파고 기자는 휴가 잘 다녀오셨어요? 예. 좀 한 30년 전에 우린 전쟁 이야기만 들었다가 지금 휴가 얘기만 들은 다낭으로 갔다 왔습니다. 다낭? 예. 베트남? 예. 그냥 가봤는데 거기는 한국이더라고요. 여기저기 다 한국 사람들은 많고 롯데마트까지 있고. 지금 일본 안 가시는 분들이 베트남 쪽으로 많이 가신다는 얘기도 예. 좀 들리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일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일본의 유튜브 방송 DHC TV의 극우, 혐한, 허위 정보 콘텐츠가 국내 언론을 통해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소비자들이 DHC 제품 불매운동 지금 펼쳐지고 있고 이런 가운데 공개적으로 이 DHC 측이 언론 봉쇄를 주장하면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이 DHC TV의 막말이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정상훈 기자. 예. 네, 추리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좀 많았는데 많아요, 양도. 네,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일단 이 최초로 논란이 된 것이 이 지난주 JTBC 보도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이 불매운동을 비하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원래 금방 뜨거워지고 또 금방 식는 나라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역사 왜곡과 관련된 부분, 이 조선인들은 이 한문을 썼는데 이 한문을 문자화시키지 못해서 일본에서 만든 교과서로 한글을 배포했다. 일본인이 한글을 통일시켜서 지금의 한글이 됐다. 네, 이런 근거 없는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네. 또 그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 관련해서는 뭐 예술성이 없다 뭐 이런 비판을 하면서 뭐 본인이 현대 아트라고 주장하면서 뭐 이런 것 저런 거 해도 괜찮은 거냐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이게 논란이 되니까 또 방송을 해서는 이 한국의 불매 운동이 뭐 아사히 맥주에 뭐 아사히 맥주를 먹고 거기에다가 물을 채워서 버리는 거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또 우리 덕에 DHC가 한국에 알려졌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지난 14일에도 이 산케이 신문의 아비루 루이라는 논설위원이 출연을 해서 네. 이 아베 총리실 관계자가 뭐 세계에서 한국이 없어도 곤란한 나라는 하나도 없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여기에 덧대서 이 DHC 텔레비가 이 공식 입장을 통해서 이 자신들의 주장은 뭐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비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네. 이 한국 언론은 프로그램 내용 어디가 어떻게 혐한적인지 역사 왜곡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했으면 좋겠다. 한국 DHC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이 DHC 텔레비의 프로그램 내용과 관련이 없는데 불매운동이 전개되는 것은 언론 봉쇄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금할 수 없다. 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회사가 화장품 만드는 회사 아닌가요? 네, 뭐 화장품 만드는 회사이죠. 그런데 네. 그 TV, 그러니까 유튜브 TV를 통해서는 이런 정치적인 부분들, 외교적인 부분들 하다못해 가짜 뉴스까지 지금 퍼뜨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DHC라는 회사가 이 CEO가 이제 요시다 요시아키라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좀 군국주의 성향이 있고 좀 극우망상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사람이 이제 다함께당이라는 일본의 극우 정당에 8억 원을 후원을 했는데 네. 이거를 또 공개적으로 밝혔다가 이게 사실 회계 처리가 안 됐던 모양이죠. 그래서 당시 이 다함께당 당 총수가 이 불법 정치자금 연루 문제로 네, 예. 사퇴를 한 바도 있고 그리고 뭐 일본인으로 귀화한 뭐 한국인 등 외국인이 뭐 일본을 장악하려 한다 뭐 이런 망상을 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고 또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지지하고 또
폄하한 발언을 하는 사람인데 네. 그 일본의 한 통신사가 이 사람에 대해 글을 쓴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뭐 이 사람은 자신의 극우 성향을 퍼뜨리기 위해서 자신의 사업을 이용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 극우 성향을 퍼뜨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뭐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극우 이념을 퍼뜨리기 위해서 이용을 한다라는 뭐 그런 얘기인 거죠. 네. 알파고 기자. 네. 그 일부 언론인들이라든가 외신 기자들이 이런 그 유튜브 방송이라고 하는데 이 DHC TV 어떻게 알려져 있습니까? 아 저는 이 뭐지 이제 우리한테 아이템들이 미리미리 알려주잖아요 작가님. 예, 예. 그래서 뭐라고 했더니 선배들한테 물어봤는데 일본인 외신 기자들 네. 그분들이 물론 이름을 여기 밝히면 안 돼요. 소속사 밝히면 안 되는데 대다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우린 일본인 기자로서 창피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언론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일본인들이 아무리 자기네 생각이 좀 약간 달라도 좀 극우파다 아니면 네. 극좌파다 그 생각을 내세울 때는 근거 없는 그냥 대놓고 가짜 뉴스를 내세우진 않거든요. 네. 아니면 언론 분야로부터 이렇게 좀 약간 고립당하고 왕따당하니까 무조건 자기네 그 제일 극단적인 사상이더라도 네. 팩트만 몇 개 작은 팩트라도 팩트를 가지고 주장을 하는데 이 회사에서 그 가짜 뉴스들이 예전에 많이 나왔대요. 저도 이번 사건으로 알게 됐는데 네. 그래서 일본인 언론인들끼리 좀 약간 살짝 창피하는 아 여기 있는 사람들 기자이냐 이런 식으로 지네들끼리 얘기하는 게 어느 정도라면 제가 얘기했어요. 산케이 신문보다 심하냐고 했더니 산케이 신문도 네. 자기네 타당성을 더 정당하기 위해서 예. 조선인들 있잖아요. 일본에 있는 그 동포들 그분들 중에서도 기자를 좀 약간 채용해서 네. 가끔씩 이 한국의 입장을 내세우기도 한대요. 그 보도하기도 한대요. 네. 거기는 산케이 신문은 비교 대상도 아니래요. DHC는 예. 그렇게 다들 웬만큼 선배들이 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본인들. 네. 그러니까 뭐 사상이 다르고 어떤 견해가 다르더라도 네. 그래서 최소한 일정 정도의 격이 있어야 뭔가 평가를 할 수 네. 있는데 그조차도 없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이러냐. 방금 전에 사실은 정상훈 선배도 말씀드렸는데 애초부터는 좀 약간 언론 윤리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니고 좀 약간 정치적인 거 그리고 좀 약간 경제적인 것들 배경에 있기 때문에 네. 안 그래도 언론적인 윤리를 얼마나 따지겠어요. 근데 알파고 기자가 이렇게 그 만난 일본인들 기자들조차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네. 지금 국내 언론들도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좀 그만둬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게 좀 더 확산하고 더 본인들이 스스로 더 나가는 지금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쓸데없이 일본 사회에서도 그렇게 좋은 대우를 받지 않는 어떤 집단을 우리는 왠지 일본 사회에서 너무나 좋은 대우를 받는 집단으로 이렇게 보도를 하고 그 집단을 통해서 일본을 우리가 다루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이 망상가적인 방식으로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그냥 늘어놓는 그냥 하나의 그냥 유튜브 그냥 컨텐츠 뭐 이 정도로 또 볼 수도 있는데 사실 뭐 그렇게 보기에만은 좀 어딘가는 좀 꺼림칙한 게 네. 여기에 이 아베 신조 총리가 출연을 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 지금 그렇게 따지면 한국에 있는 어떤 유튜브 방송에 전직 대통령을 출연한 적도 있어요. 전 대통령 누구요? 이제 더 이상 여기를 건드리지 않을게요. 예전에. 네네. 그런 어쨌든 것도 뭐 있었죠. 그런 것도 예. 있고 아베 총리뿐만 아니라 뭐 자민당의 의원들이 출연을 해서 뭐 혐한 발언을 한다던가 뭐 궁극적인 발언을 한다던가 뭐 그런 일도 있었고 네. 아까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상케이 신문의 논설위원 같은 사람들도 출연을 해서 좀 이제 좀 믿기 좀 어려운 좀 이런 이야기까지 좀 한다라는 거죠. 근데 네. 좀 어쨌든 뭐 이들은 그냥 이들의 뭐 신념대로 그냥 방송을 하는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신념이 좀 망상적이고 좀 삐뚤어져 있다는데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좀 뭐랄까요? 근데 또 이게 또 계속 이제 확산되는 또 이유는 또 어떻게 또 돌아보면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좀 적용될 수 있는 문제긴 하는데, 이게 자기들이 이제 극우 방송을 표방을 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극우 방송이고 네. 이 극우적인 내용만 또 방송을 하다 보니까 뭐 공영 방송이나 다른 데처럼 여러 사람이 시청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극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또 시청을 하고 네. 또 그 사람들이 또 댓글을 달고 후원을 하니까 거기에 또 고무가 돼서 점점 더 강한 그런 스탯으로 나아가고 그쪽에 치우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보게 되고 더욱더 이쪽에다가 힘을 좀 싣겠다라는 움직임들도 생길 것이고. 그렇죠. 이게 뭐 유튜브 플랫폼이라는 특성이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점점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DHCTV뿐 아니라 일본의 포털 사이트, 우리 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토종 포털 그래서 이제 네이버라든가 다음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일본은 아마 야후재팬이라는 이 곳이 아무래도 가장 영향력이 있는 포털 사이트 같은데 여기서도 그 일본의 그 수출 규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반발을 좀 폄훼하는 기사들이 좀 많이 주목받고 있다면서요? 선생님 지금 우리는 야후 재팬을 알아야 되는데 야후이란 회사가 미국 회사이지만 네. 처음엔 잘 나갔다가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니까 나머지 보통 사이트들한테 밀렸지만 우리나라에도 야후 코리아가 있었어요. 예, 있어서 2004년대 제가 한국에 왔을 때는 너무 활발했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야후가 너무 많이 대버됐어요. 웬만한 네. 나라에. 자기 나왔던 미국에서도 옛날만큼 대접을 받지 못해요. 근데 유일하게 잘 되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왜냐면 일본 자본도 좀 들어갔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일본 경제 안에 들어갔어요. 야후 재팬이. 그리고 여기에다가 두 번째로 붙어야 되는 얘기가 뭐냐면 일본이 한국과 달리 정경일치가 돼버린 나라예요. 거기에 있는 경제하고 정치가 너무나 밀접돼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정치인들 아니면 정부가 경제인들이란 사이가 나쁘면 경제인들이랑 싸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그 정치인들하고 경제인들 사이에는 그런 좀 약간 임계점 같은 거 없어요. 너무 얽혀서 얽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부가 일본에 있는 기업들한테 말을 지시를 내릴 수가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어쩔 수 없이 야후 재팬인데 정부의 눈치를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사태를 뭘로 보냐면 일본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완전 내수 시장으로 보고 일본 내에 있는 경제로 돌아다니는 그 구도에 갇혀 있는 일본 기업하고 네. 너무 많이 국제화되고 그 중에서도 한국이란 너무 많이 의존하는 일본 기업들의 싸움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어느 쪽이 이길 건지를 저는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알파고 이 이런 의견에 대해서 정상훈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글쎄요. 잘 정리했다고 인정하세요. 잘 정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일본 포털의 분위기들 이런 것들 보고 있으면은 상당히 우리나라 그 불매 운동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뭐 포털도 그렇고 뭐 언론도 그렇고 이 불매 운동 관련해서는 좀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는 실제로 뭐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게 그 MBC 보도로 나왔는데 이게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네. 그 일본 맥주 수입량 같은 경우에는 이 8월 1일부터 10일까지 기준으로 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이 98.8% 감소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수입량이. 네. 그러니까 작년에 일본 맥주 100병이 수입되면 이제 올해는 한 병 정도밖에 수입이 안 되는 좀 타격이 큰 그런 상황인데 뭐 그뿐만 아니라 뭐 사케도 그렇고 뭐 골프채도 한 60% 감소를 했다고 하고 뭐 차량도 한 뭐 1,500에서 2,000cc 정도 차량은 한 90몇 % 감소를 했다고 하고 네. 또 그런 상황이죠. 이거 또 여행은 또 말할 것도 없고요. 뭐 특히나 만 이제 원으로 떨어졌대요 비행기 표가. 네, 뭐 그래도 이제 많이 안 간다고 하는데 네. 이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 특히 이제 한국 국민들이 많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뭐 그만큼 또 타격이 크다라고 하고 또 일본에서는 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제가 추가하고 싶은 거 뭐냐면 저는 한 달 동안 도쿄에서 특파원으로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 일본 사회하고 한국 사회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저는 그 한 달 동안 일본에 있었는데 딱 한 번 진짜 지지할 만한 사람들 모였다고. 알파고 기자가 일본에서 특파원 활동을 했었군요. 2012년에 한 달 동안 있었어요. 예. 그때 딱 한 번 사람들이 모였다고 할 수 있는 사건이 두 개밖에 없어서 하나는 공산당 집회였고요. 일본 공산 집회. 두 번째는 극우 단체가 무슨 뭔가를 반대하려고 집회를 했었는데 그것도 많아봤자 몇백 명도 안 됐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간장에 모여서 무슨 뭘 같이 움직이지는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이 이렇게 뭉치는 모습을 보면 너무 놀래요. 이건 이제 뭐 맞든 틀리든 간에 예를 들면 그 가끔씩 독도 근처에서 우리는 그 훈련을 하잖아요. 예. 그때 일본 사람들이 너무 놀래요. 군인들의 훈련 모습을 보면 오케이 니네들 땅으로 니네들 주장하지만 왜 군사훈련까지를 해? 그냥 주장하면 되는데 너무 놀래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 불매운동을 보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뭉쳐있는 모습을 보면 그 사회에서 그런 거 없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그런 경험도 없고, 없고 본 적도 별로 없기 때문에 놀래요. 그러니까 또 뉴스적인 가치로 다룰 수 있는 게 높아질 그렇죠. 수밖에 없고. 알겠습니다. 정상근 알파고 기자와 함께하는 와치독
영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일라디오 시사본부 검색하시면 지금 예, 보여요? 방송 모습 영상으로 만나실 수가 메이크업하고 있습니다. 그랬다. 알파고 기자가 이렇게 바디랭귀지를 상당히 많이 하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댓글 없어요? 네, 저번 주에는 수염을 기르고 왔었는데 오늘은 깎고 왔네요. 예. 다음엔 메이크업하고 올게요.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자 대상 언론 신뢰도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좀 저희가 다뤄보겠습니다. 기자협회보 언론사 신뢰도 영향력 조사에서 순위가 나왔는데 먼저 조사 개요부터 좀 정상훈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기자들만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고요. 이 네. 기자협회가 여론조사 기관 이 한길리서치에 의뢰를 했고 지난 7일에서 8일 이 기자 703명을 대상으로 이 모바일 설문 그리고 전화 면접 혼용 방식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신뢰 수준은 95% 그리고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56% 포인트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대상이 한국 기자협회 소속이겠네요. 네, 기자협회 소속 기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기자들이 1등을 준 언론사는 어디였습니까? JTBC가 1등을 차지를 했는데 항목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일단 뭐 영향력 그리고 신뢰도 이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조사를 했는데 네. 이 두 영역 모두 이 JTBC가 1등을 차지를 했습니다. 네. 이게 3년 연속 1위를 한 건데 일단 영향력 부분에 있어서는 JTBC가 29.6%로 1등 그리고 네. 조선일보가 23.2%로 2등 KBS가 13.4%로 3위 그다음에 연합뉴스 뭐 이런 순위고요. 네. 이 신뢰도 조사에서는 JTBC가 19.9%로 1위, 한겨레가 11%로 2위, 연합뉴스가 8.5%로 3위, 그리고 조선일보가 6.7%로 4위. 네,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러니까 JTBC가 신뢰도 영향력 이 두 부분 모두 1등을 차지를 했는데 네네. 추이는 어땠어요? 추이는 근데 좀 하락세였어요.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3년 전부터 계속 1등을 차지하긴 했었는데 네. 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 영향력이 한 41%까지 올라갔는데 올해는 한 29.6%까지 떨어졌고요. 네. 이 신뢰도는 지난해 한 22.3%였는데 19.9%로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네. KBS는 어땠습니까? 뭐 KBS가 지난해 신뢰도가 2위였어요. 근데 예. 신뢰도가 2위였는데 좀 신뢰도가 좀 많이 밀려서 5위로 좀 내려앉았고 5위까지 갔어요? 네, 그다음에 영향력도 지금 3위까지 이제 내려갔는데 네. 우리 지금 네. KBS는 KBS 라디오 덕분에 살고 있어. 우리도 없으면 계속 말씀해 주세요. 네, 예, 예. 말문이 막혔습니다. 진짜. 나도 어떻게 말을 얹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어요. 네. 근데 좀 아무래도 좀 KBS 포함해서 이제 지상파 방송들이 좀 예전과는 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매체 수가 워낙 많아지기도 했고 또 네. 뉴스를 접하는 통로가 좀 다변화됐는데 뭐 지상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분 30초 리포트로 이슈를 전하지만 뭐 같은 이슈로 뭐 유튜브에서 보면 뭐 1시간, 2시간까지 말하기도 하고 좀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 있죠. 예. 네. 뭐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예전보다 좀 영향력이나 신뢰도가 좀 내려가는 건 좀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 네. 근데 저는 좀 뭐랄까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KBS가 뭐 영향력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뭐 대중들의 시선은 조금 다르다라고 좀 생각은 들어요. 이건 이제 기자들 대상으로 한 것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시사저널에서 어제 발표를 한 건데 뭐 행정관료, 뭐 교수, 언론인, 법조인, 정치인, 기업인, 뭐 금융인 뭐 이런 식의 이 표집을 뽑아가지고 한 100명씩 총 1000명의 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은 물론 이제 영향력 있는 언론 매체는 JTBC가 48.4%로 뭐 압도적 1위였지만 KBS가 이어서 29.1%로 두 번째를 차지했었고요. 또 이어서 이제 조선일보가 25.7% 그리고 네이버가 25.4% 이런 순위였는데 또한 뭐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또 다른 결과들이 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좀 네이버가 좀 높게 나오기도 하고 또 공영방송들도 뭐 비중을 차지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기자들이 보는 언론에 대한 시선 그리고 전문가들이 보는 시선 뭐 대중들이 보는 시선 뭐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파고 기자, 네. 외국에서도 이런 언론사들, 자국 언론사들에 대한 신뢰도 영향력 같은 거 조사하나요? 조사를 하지만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기자협회에서는 안 해요. 거기는 뭐 그 특정된 기관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 기관들 하는데 더 좋은 조사는 누구를 하냐면 유럽 연합이 하거든요. 유럽 연합이 자기 나라 자기에다가 뭐라고 해야 되나 회원국? 회원국, 예, EU 회원국. EU 회원국 아니면 회원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나라 위주로 매년 하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서 1등 되는 언론사들의 이제 그 관계자들을 모으고 이렇게 학회 같은 것도 하고 그러는데 작년에 봤거든요. 네.
어떻게 됐는지. 뭐 영국은 말할 것도 없고 BBC가 왜냐면 BBC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노동당이라든가 보수당이라든가 거의 논조가 안 변해요. 네. 근데 터키에서 누가 1등 됐냐를 제가 궁금해서 봤는데 터키에서 1등 된 언론사가 한국으로 따지면 딴즈일보 같은 그 좀 약간 기사 내용이 그 네. 좌우를 떠나서 네. 말투 자체가 그 사건을 보도하는 네. 그 말투 자체가 너무 우스꽝스러운 어떤 언론사가 있는데 예. 우리는 그냥 재미삼아 읽어요. 근데 그 1등 됐어요. 저 그때 깨달았어요. 맞아. 우리는 재미삼아 읽지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믿거든요. 왜냐면 예. 여기 있는 친구들이 그냥 웃긴 친구들이고 굳이 거짓말 안 할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믿으니까 오히려 더 거짓말 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뉴스를 창출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언론사를 신뢰하고 있구나.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통적인 언론 매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방송, 신문 이렇게 네. 크게 대변하곤 했었는데 최근에는 인터넷 포털도 이 언론사의 범죄에 포함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번 조사 결과에서 기자들조차도 기사를 포털로 읽는다는 결과가 나왔다고요? 아니요, 이 기자 관련 여론조사 문항이 포털 부분은 없기는 합니다만 뭐 다른 부분에서 포털 얘기가 좀 있었어요. 아까 예. 좀 말씀드렸던 시사저널의 전문가 조사에서 포털 얘기가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이버가 이제 영향력 4위에 오를 정도로 굉장히 좀 높게 차지를 했고, 근데 사실 이 기자들도 요새 거의 뭐 포털로 뉴스를 소비하는 게 거의 뭐 사실이긴 하고요. 예. 뭐 예전에는 그냥 아침에 출근해서 이제 신문들을 하나씩 다 넘겨보면서 다 확인해서 네, 봤죠. 확인해서 네. 봤는데 요새는 그냥 휴대폰으로 이제 신문의 뭐 일면에 어떤 기사가 어떻게 배치되는지까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이제 그 신문을 구독하거나 아니면 방송사를 뉴스를 보거나 그렇게 해서 읽지는 좀 않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상황 아닌가요? 사실은 한국이 좀 약간 다른 거예요. 전 세계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트위터를 아시죠? 예. 트위터에서는 다들 좋아하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신뢰하는 언론사들이나 기자들의 계좌를 팔로우하면서 아침 일어날 때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네이버를 통해서 포털을 통해서 기사를 다루는 나라가 아마 압도적으로 한국이 아닐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구글 같이 검색 엔진으로 검색을 해서 보는데 우리나라는 포털에 들어가면 뉴스들이 정리가 돼서 맨 앞부분에 그러니까 나와요. 뉴스 편집 기능, 배치 기능이 포털에 지금 그렇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이제 결정적인 차이죠. 그러니까 뭐 구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이슈를 모르는 거를 접할 기회가 없고 그냥 아는 것만 검색을 해서 이제 보는 그런 이제 식인 그 거죠. 실시간 검색어 기능도 있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 네이버하고 다음을 선호하긴 하지만 한국에서는 트위터를 사용 안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트위터는 거의 일정 사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좀 논쟁터가 돼버렸는데 트위터도 한 2, 3년 전까지는 많은 인기를 굉장히 얻었다가 많았죠. 지금 네. 많이 좀 관심이 좀 떨어지고 근데 있는 추세인 것 아직도 같아요. 외국에서는 특히 미국, 유럽, 터키, 중동에서는 트위터가 포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럼요. 예. 예. 트럼프의 트위터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니 트럼프가 없어도 그 트위터는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다들 좋아하는 기자들하고 언론사들을 거기에다가 배치를 시키고 그 위주로 이제 기사를 골라서 읽는 거죠. 모든 분야의 뉴스를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트위터를 통해서 친구가 추천한 뉴스를 보는 건데 그렇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포털 앞부분에 뉴스가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편집된 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포털 이용이 높고 외국은 그 해당 언론사에 직접 방문해서 읽는 그런 비율이 높습니다. 자, 이런 조사를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향후 언론 환경을 바꾸는데 좀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좀 느낌인 것 같거든요. 우리 언론들이 좀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는지 간단히 30초씩 말씀 듣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상훈 기자부터. 네, 뭐 이번 조사에서 좀 인상 깊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최근 1, 2년 사이에 기자들의 사기가 굉장히 좀 저하됐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뭐 사기가 저하됐다라고 응답한 기자가 한 무려 86.2%나 됐는데 뭐 그만큼 뭐 낮은 임금 문제도 있겠지만 뭐 기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하락하고 또 언론의 사회적 영향이 좀 축소됐다 뭐 그런 부분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도 어차피 언론이 좀 극복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파고 기자. 이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파트론이라는 사이트 포스터 사이트 있어. 혹시 아세요? 몰라요. 파트론이라는 사이트가 뭐냐면 잘린 기자들 예를 들면 진짜 정의를 위해서 기사를 썼다가 잘린 기자들이 파트론에서는 계장을 만들고 나 이제 여기에다가 내가 기사들을 쓰고 올릴 거고 여러분 얘네들은 나를 지지해 주세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돈을 올려주면 그 사람한테 매달 돈이 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미디어가
전국 시대. 시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있는 주류의 매체들이 없어도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모든 언론사들 정신 차리고 기자들한테 제대로 된 환경을 제공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알파고 기자의 이 말까지 듣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